이거 진짜 하나 먹였는데 애가 반나절도 안 돼서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았는데 저희 아기가 독감 걸려오더니 저희 부부도 모두 독감은 아니었지만 감기 몸살로 꽤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독감에 걸렸을 때 그냥 병원에서 주는 대로 하다 보니 혹시 더 좋은 처방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애가 아픈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감에 걸렸을 때 보통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고 저희 실제 경험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으시다면 도움되실 영상입니다. 먼저 독감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내 아기나 내가 걸린 독감은 어떤 질병 경과가 있는지 아시면 좋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비교적 가벼운 상기도 감염이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신성 급성 감염이어서 훨씬 세고 위험하며 전염성 때문에 팬데믹을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감은 우리가 흔히 A형 독감이다, B형 독감이다 하는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RNA 유전 물질로 가진 바이러스이며 바이러스 껍질의 핵단백, 막단백 구조와 유전자 구성에 따라 실제로는 A, B, C, D형 독감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A형 독감은 사람, 새, 돼지 등 여러 동물에 감염되며 유전자 재조합이 자주 일어나서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조심해야 하는 독감 유형입니다. B형 독감은 거의 사람을 숙주로 하며 일부 해양 포유류 정도만 감염되는데 유전적 변화 속도가 A형 독감보다는 느린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형 독감도 사람 외 돼지 등 일부 동물에서도 발견되지만 실제 임상적으로는 사람, 특히 어린이에게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 C형 독감은 발견 빈도가 훨씬 낮고 보통 가벼운 상기도 감염을 일으켜서 WHO나 유럽질병통제센터, ECDC 같은 기관들은 C형 독감은 대개 감기 같은 가벼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고 계절 유행이나 팬데믹의 관점에서는 큰 공중보건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형 독감은 2011년 미국 오클라호마의 돼지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소, 돼지, 염소, 양, 낙타 등 농장 동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D형 독감은 여러 기관에서 사람에게 발현된 경우는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 기자들이 D형 독감이 사람에게 번질 수 있다라는 연구를 과장해서 보도한 기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물들 사이에서 널리 돌고 있으며 사람에 대한 항체는 관찰은 되지만 현재로서는 사람 독감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ABCD 독감 형태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A형 독감이 더 위험한 걸까요? B형 독감이 위험한 걸까요? A형 독감은 요즘 같은 가을, 초겨울에 많고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키는 주범이라 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B형 독감은 겨울 말이나 초봄에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소아나 청소년에게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중증도의 경우는 A형이 더 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B형 독감도 폐렴, 뇌염, 뇌부종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A형, B형 공통적으로 증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오한, 심한 근육통, 몸살, 두통, 마른 기침, 인후통, 코막힘,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감 외에 구역감, 구토, 설사 등 위장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증상은 성인보다 소아에게서 더 흔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기의 경우는 두 돌 때인가 A형 독감에 걸렸었는데 해열제를 계속 먹어도 열이 40도에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41도까지도 열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애기들이 밤에 열이 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애가 메가리가 없어서 축 처져 있고 열이 높으니까 헥헥거리고 그래서 새벽에 소아응급실 하는 곳에 찾아가려는데 이 소아응급실을 찾는 것도 의료대란 이런 것 때문에 소아 전공의가 없다거나 우리는 애기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내치는 곳이 대다수여서 119에 전화해도
정도 뺑뺑이 돌아야 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9에서 위치 기반으로 소아응급실 운영하는 병원 목록을 주셔서 운이 좋게 가까운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맘때부터 초봄까지 독감 시즌이라고 봐야 하니까 주위에 소아응급실이나 병원 같은 곳을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새벽에도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일단 응급실은 선착순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드리는데요. 당시에 애가 힘들어서 못 자고 있으니까 주위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조용히 해주시려고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애가 좀 쉬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그때 주위에 계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애가 열이 40도가 넘으니까 엄청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독감 검사를 하니까 A형 독감 판정을 받았는데 약을 고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독감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주로 처방해주는 약물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독감 치료제는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처방받으셔야 가장 효과가 높다. 가장 만만한 약으로 유명한 건 타미플루입니다. 보험이 되는 약이라서 저렴하고요. 근데 이게 약이 엄청 맛이 써서 애들이 먹고 토할 정도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애가 아픈데 토까지 하면 진짜 탈수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쌤들이 페라미플루나 페타플루라는 수액을 놓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독감 수액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이 안 돼요. 저희가 이번에도 또 독감에 걸려서 해열제까지 하니까 한 1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실비보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쳤습니다. 이거 말고 조플루자라는 발록사비르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애 첫 독감 때 응급실에서 처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기가 먹을 수 있도록 갈아주신 것 같은데요. 보시면 1회분인 걸 알 수 있죠. 이거 1회분에 5만원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 먹였는데 애가 반나절도 안 돼서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웬만하면 이거 처방 받으실 수 있으시면 조플루자 처방 가능한지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이 조플루자가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는 만 12세 이상만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용량을 조절해서 만 1세 이상이면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보험이 안 되고 많이 나가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재고 관리나 매출 측면 때문에 동네 작은 의원 같은 곳에는 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렌자라는 흡입제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권유받은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네블라이저 같은 흡입 치료제라고 합니다. 근데 사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인다고 하네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치료제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처방되는 약물들인데요. 타미플루 같은 것들은 확실히 보험이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4세대 실비냐 아니냐와 또 그 밖의 조항 내용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독감에 걸렸을 때도 영유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치료제로 처방되며 용량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아이나 내가 독감 걸렸을 때 어떤 독감에 걸렸고 어떤 치료제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병원에 내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나은 상담을 의사 선생님들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해보고 정리해본 내용인데요. 아기가 열이 40도가 넘는 게 성인이 열 40도가 넘는 것과 다르고 아기들은 또 열이 잘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열 조금 난다고 해서 부모들끼리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열이 40도 이상이라고 해도 옆에서 잘 케어하시고 시간 잘 체크해서 해열제 먹여라. 근데 아기라고 해서 40도의 발열이 주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고 특히 열경련을 조심해야 하며 열경련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열경련이 없을 때는 아기가 계속 기운이 없고 축 처져 있다든지 물조차도 전혀 마시지 못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과 더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꼭 내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보면 애가 열이 펄펄 난다고 해서 무조건 응급실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가 진정하고 아기의 상태를 잘 살펴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가 열경련이 있는 애인지 없는지 저희도 모르고 의사쌤들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요즘같이 독감이
유행할 때는 키즈 카페 같은 좁은 실내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건 최소한으로 줄이고 손 많이 씻고 백신 맞고 정말 중요한 건 주위에 갈 수 있는 병원이나 특히 밤에 갈 수 있는 응급실 찾아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독감에 대하여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